67번째 생일이었다. 케이크는 동네 빵집에서 산 싸구려였다. 초는 3개만 꽂혀 있었다. 6, 7, 그리고 장식용 하나. 며느리 수진이가 요즘 케이크 비싸잖아요 라며 웃었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으로 초를 찍으려다 말았다. 누구한테 보낼 것도 아닌데. 친구들은 하나둘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자식들, 손주들 뒷바라지에 바빴다. 엄마, 빨리 불어요. 촌농 떨어져요. 아들 민수가 성급하게 말했다. 곁에 앉은 수지는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숨을 들이마시는데 부엌 쪽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언제쯤 내보낼 거예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글쎄, 좀 더 있다 생각해 봐야지. 민수의 대답은 낮고 애매했다. 근데 우리 애 크면 방 필요하잖아요. 벌써 4살인데. 어머니 방 아니면 어디다 아이 방 만들어요? 알아. 그런데 그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야? 뭐가 어려워요? 요양원 보내면 되죠. 요즘 좋은 데 많다던데요.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손에 든 라이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딸깍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엄마. 민수가 돌아봤다. 나는 얼른 웃는 척했다. 미끄러졌네. 괜찮아. 라이터를 주워들고 초에 불을 붙였다. 후 하고 불었다. 연기만 피어올랐다. 수지는 돌아오지도 않았다. 생일 축하해요, 어머니. 민수의 축하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 물소리만 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거실불을 켜둔 채 잠들었다. 아니,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같은 문장만 되뇌었다. 내보낸다. 요양원. 좋은 데 많다. 새벽 4시 나는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속은 더 차가웠다. 며칠이 지났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널 때도, 마트에 갈 때도 어머니 언제쯤 내보낼 거예요? 그 말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곤 했다. 민수는 눈치도 채지 못했다. 수지는 더더욱 모르는 척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여행 가잖아요. 일주일 정도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불쑥 말했다. 어디 가는데? 태국이요. 푸켓. 벌써 예약했어요. 그래, 좋겠네. 어머니는 집 지키실 거죠? 택배 올 수도 있으니까 받아주시고요. 집을 지킨다. 택배를 받는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다. 관리인이었다. 아니, 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처진 눈꺼풀, 주름진 목선. 이게 나였다. 거울 속 여자를 보며 중얼거렸다. 넌 누구야? 대답은 없었다. 넌 뭐하며 살았어? 여전히 침묵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그래, 다녀오면 없을 거야. 나라는 사람은 이제. 다음 날부터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용히,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먼저 서랍장을 열었다. 통장 4개가 나왔다. 남편이 죽고 받은 보험금, 내 적금, 그리고 몇십 년간 모은 비상금. 합치면 2억 5천. 생각보다 많았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땅 문서도 꺼냈다. 고향 근처 야산 300평.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중에 오를 거야라며 사둔 땅이었다. 지금은 얼마나 될까?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땅 좀 팔고 싶은데요. 어디 땅이신데요? 주소를 말하자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다. 아,
거기요? 거긴 요즘 개발 소문 돌더라고요. 한 평에 50만 원은 받으실 것 같은데요. 1억 5천. 숨이 막혔다. 기쁨이 아니라 허탈함 때문이었다. 그 땅을 민수한테 물려주려고 얼마나 아껴뒀는데. 팔게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그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옷가지들, 누렇게 바랜 앨범들, 시어머니가 물려준 놀이개, 손때 묻은 뒤죽, 하나하나 만지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이었나? 어느 날 밤 민수가 물었다. 엄마, 요즘 왜 그래요? 방에서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정리 좀 하는 거지. 갑자기 왜요? 나이 들면 정리해야지. 집 많으면 나중에 너희 힘들잖아.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25살 때 쓴 글이 눈에 들어왔다. 결혼하면 행복할까? 아이를 낳으면 완전해질까? 그 밑에 볼펜으로 적혀 있었다. 그럴 거야. 분명히. 나는 그 페이지를 찢어버렸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부동산 사장이 다시 전화했다. 손님, 그 땅 매수자 나왔어요. 그래요? 얼마예요? 1억 6천.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빨리 진행하세요. 그런데 손님, 사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혹시 급전 필요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파시려고 하세요? 저희가 보기엔 조금만 기다리시면 2억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됐어요. 지금 팔래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데 또 전화벨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어머니, 내일 마트 가실 거죠? 응. 그럼 김치 좀 사오세요. 우리 여행 가잖아요. 돌아와서 먹게 김치 냉장고에 가득 채워놔요. 순간 웃음이 났다.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다. 알았어. 그리고 택배 오면 현관에 그냥 두지 말고 안에 넣어두세요. 도둑 맞을 수 있잖아요. 응. 그럼 끊을게요. 어머니도 밥 잘 챙겨 드시고요.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엔 수진의 이름만 떠 있었다. 김치.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김치 대신 집을 남겨줄게. 그날 밤 나는 부동산에 또 전화를 걸었다. 저기요, 혹시 이 집도 팔 수 있나요? 네. 집이요? 네. 제 명의거든요. 잠깐만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주소를 말하자 사장이 휘파람을 불었다. 와, 여기 요즘 시세 좋은데요? 이 평수면 한 5억은 받으실 것 같은데요. 5억? 네. 근처에 역세권이고 학군도 좋잖아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팔게요. 정말요? 네. 조건이 있어요. 한 달 안에 계약 끝내주세요. 한 달이요? 그건 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거실을 둘러봤다. 30년을 산 집이었다. 민수를 키운 집이었다. 남편과 싸우고 화해하고 울고 웃던 집이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2주 후 집이 팔렸다. 계약금 5천만 원을 손에 쥔 날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아침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넣은 후 은행에 갔다.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 손이 떨렸다. 창구 직원이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었다. 무서웠다. 이 나이에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흥분되었다.
드디어 내 인생을 산다는 게. 집으로 돌아와 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씩 열었다. 결혼 사진이 나왔다. 26의 나.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 선 남편은 무표정했다. 그날도 사진 찍기 싫다고 투덜댔었다. 신혼여행 사진, 아이 돌잔치 사진, 가족 사진. 하나하나 보다가 나는 그 사진들을 모두 꺼내 마당으로 가져갔다. 드럼통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활활. 불꽃이 치솟았다. 사진들이 타들어갔다. 젊은 내 얼굴이, 아기였던 민수가, 웃고 있던 남편이 모두 제가 되었다. 연기가 피어오를 때 눈물이 났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후련해서였다. 잘 가. 중얼거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수진이 서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불 피우면 위험하잖아요. 빨리 꺼요. 수진이 다가와 물을 끼얹었다. 지직 소리와 함께 불이 꺼졌다. 타다 만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민수의 돌잔치 사진이었다. 이거 돌 사진이네요? 왜 태워요? 필요 없어서. 필요 없긴요. 이런 거 추억이잖아요. 수진이 사진을 주워 털어냈다. 그러고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어머니,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그래요? 그럼 됐어요.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다시 타다 만재를 바라봤다. 그날 밤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갔다. 사진관 주인이 물었다. 어디 가세요? 멀리요. 여행이세요? 비슷한 거요. 플래시가 터졌다. 렌즈 너머로 내 얼굴이 보였다. 67살의 얼굴. 주름지고 지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출국 전날이었다. 짐은 이미 다 쌌다. 캐리어 하나. 그게 전부였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여권, 통장,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 하나. 민수 내외는 아침 일찍 공항으로 떠났다. 엄마, 잘 있어요. 일주일 후에 올게요. 응, 잘 다녀와. 김치 사놨죠? 응. 그럼 다녀올게요. 문이 닫혔다. 나는 그 문을 한참 바라봤다. 그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지금 공항이에요. 응. 엄마, 혹시 집에 뭐 이상한 거 없죠? 이상한 거? 아니, 그냥요.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해서.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그래요? 그럼 됐어요. 탑승 시간 됐어요. 끊을게요. 민수야. 네.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사실은 엄마도 떠나. 너보다 더 멀리. 그 말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잘 다녀와. 네.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저녁 무렵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수진이었다. 어머니, 저희 도착했어요. 그래. 어머니, 김치 냉장고 확인 좀 해주세요. 김치 넉넉하게 있죠? 순간 목이 메었다. 응, 있어. 다행이다. 우리 돌아가면 그거 먹어야 하는데. 어머니도 밥 잘 드시고요. 응, 그럼 끊을게요. 어머니, 몸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핸드폰을 천천히 식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김치 냉장고를 열었다. 빼곡히 들어찬 김치통들. 어제 담근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김치. 혼잣말이 나왔다. 김치 대신 집을 남겨줬다. 이 사람아.
웃음이 나오려다가 눈물이 먼저 났다. 나는 김치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30년을 살던 거실. 하지만 내일이면 영영 볼 수 없는 거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민수에게. 엄마가 떠난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주 먼 곳에 있을 거야. 집은 팔렸다. 새 주인이 다음 달에 들어온다. 내 짐은 창고에 따로 보관해뒀으니 부동산에 연락해. 미안하다고 말하진 않을게. 엄마는 미안하지 않거든. 다만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엄마 걱정 말고. 그리고 김치는 냉장고에 있다. 맘껏 먹어라.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나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다. 안녕. 작게 속삭이고 문을 나섰다. 비행기는 밤 11시에 출발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옆자리 승무원이 물었다. 혼자 여행이세요? 네. 부럽네요. 저도 언젠가 혼자 여행 가보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결심만 하면. 엔진 소리가 커졌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다. 점점 빨라지다가 후두득 하고 떠올랐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보였다. 강남, 홍대, 명동.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다.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보며 눈물이 났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민수의 어릴 적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엄마 하며 졸졸 따라다니던 5살 민수. 학교에서 상 받아왔다며 자랑하던 10살 민수. 대학 합격증 들고 웃던 20살 민수. 그리고 결혼식 날 수진의 손을 잡고 절하던 민수. 민수야. 중얼거리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다. 아드님 생각나세요? 네. 저도 그래요. 떠나면서도 자식 생각나요. 그게 엄마 마음인가 봐요. 그러게요. 그래도 우리 인생도 살아야죠. 안 그래요? 그 말에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고 있었다. 맞아요. 우리 인생도 살아야죠.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비슷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해방감,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 비행기는 계속 올라갔다. 구름 속으로 더 높이, 더 멀리. 창밖을 보니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캄캄한 하늘과 별들뿐.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어머니도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다. 그냥 나다. 박영숙. 67살. 이제 막 태어난. 심장이 두근거렸다. 무서움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다. 석 달이 흘렀다. 태국 끄라비의 작은 해변 마을. 나는 매일 아침 파도 소리에 눈을 떴다. 싸, 싸.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다. 반복되는 리듬. 하지만 지겹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오늘은 뭐하지? 혼잣말을 하며 웃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질문이었다.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 아침밥 차리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장보기, 저녁밥 짓기, 설거지하기. 하지만 이젠 아무것도 안 해도 됐다. 아침은 근처 카페에서 사 먹었다. 커피 한 잔, 과일 플레이트. 그게 전부였다. 점심은 거르거나 해변 노점에서 팟타이를 시켜 먹었다. 저녁은 현지인들이 가는 작은 식당에서 쏨땀과 볶음밥을 먹었다. 돈은 생각보다 오래 갔다. 집 한 돈과 땅 판 돈을 합치면 7억이 넘었다. 이곳에선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었다. 오후엔 해변을 걸었다.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파도에 발을 담갔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휘감을 때면
살아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한국인 관광객 무리를 만났다. 어머니, 혼자 여행 오셨어요? 젊은 여자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다. 응, 대단하시다. 저희 엄마는 절대 혼자 못 온다고 하시던데. 그럴 수도 있지. 가족은 안 보고 싶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보고 싶지. 거짓말이었다. 실은 민수 생각이 자주 났다. 지금쯤 편지를 봤을까? 화났을까? 섭섭해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날 밤 핸드폰을 켰다. 석 달 만이었다.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쌓여 있었다. 대부분 민수였다. 엄마 어디세요? 엄마 연락 좀 해요. 엄마 왜 집을 팔았어요? 엄마 제발 전화 한 번만 주세요. 엄마 화났어요. 근데 걱정돼요. 마지막 문자는 일주일 전이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요. 연락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살아만 있어 주세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잘 지내고 있다. 걱정 마.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껐다. 며칠 후 내 생일이 왔다. 68번째 생일.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다. 얼굴은 더 까맣게 탔고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전보다 밝았다. 생일 축하해, 영수가. 스스로에게 축하 인사를 했다. 이상하게 울컥했다. 케이크는 없었다. 초도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해변으로 나가 모래사장에 앉았다. 파도를 바라보며 노트를 꺼냈다.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던 일기였다. 2025년 10월 16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68살. 작년 이맘때 나는 죽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는 사라지고 싶었다. 어머니 언제쯤 내보낼 거예요? 그 한마디가 나를 죽였다. 아니, 깨웠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았다. 내 이름으로 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여기, 이 바닷가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로 산다.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다. 민수 생각도 난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이제야 숨을 쉰다. 진짜 숨을. 펜을 놓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작게 속삭였다. 파도가 대답하듯 철썩 소리를 냈다. 1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끄라비에 있었다. 작은 방갈로를 빌려 살았고 매일 아침 해변을 걸었다. 이젠 현지 언어도 조금 할 수 있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 저녁을 같이 먹었다. 태국인 할머니들과 친구가 됐다. 그들도 나처럼 혼자 살았다. 어느 날 동네 시장에서 한국인 여자를 만났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네. 저도요. 반가워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여기 한 달째 있는데 어머니는요? 1년 됐어요. 와, 대단하시다. 가족은요? 있죠. 같이 안 오셨어요? 혼자 왔어요. 여자가 눈을 크게 떴다. 와, 멋있으시다. 저는 남편이 싫다고 해서 혼자 왔는데 어머니는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용기.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다. 집에 돌아와 오래간만에 핸드폰을 켰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저 아빠 됐어요. 아들이에요. 이름은 준서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자, 나는 할머니가 됐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한참을 울다가 답장을 보냈다. 축하한다. 잘 키워라.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보냈다. 해변에 앉아 있는 내 모습, 웃고 있는 얼굴.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다. 몇 분 후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다.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언제 와요? 모르겠다. 준서 보러 안 오실 거예요? 손이 떨렸다. 가슴이 먹먹했다. 언젠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다. 준서, 손자의 이름을 불러봤다. 낯설었지만 따뜻했다. 할머니는 아직은 갈 수 없어. 파도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할머니도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거든. 할머니로 살기 전에 영숙이로 좀 더 살아야 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짠 바다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나는 일어나 파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어. 크게 외쳤다. 파도가 대답하듯 철썩거렸다. 나는 박영숙이야. 69살.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나야. 눈물이 났지만 웃음도 났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그들이 돌아온 집엔 아무도 없었겠지만 이제 그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다. 내 집은 여기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이곳. 내가 나로 숨 쉴 수 있는 이곳. 모멸감은 사라졌고 해방감만 남았다. 이제야 나는 자유다. 끝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탈출기입니다. 모멸감에서 시작해 해방으로 끝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누군가의 딸, 아내, 어머니, 며느리. 하지만 정작 자기 이름으로 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영숙은 67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늦었을까요? 아닙니다. 시작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 이름으로 오늘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